의외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간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간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뜬다. 외도를 목격했을 때 상간자와 배우자가 내 모습을 못 봤다 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첫째,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둘째,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셨거나 셋째, 소송을 통해 복수하고 싶으신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지난 9년간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많이 처리해온 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고민 중이신 분들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본인께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에게 내가 네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라는 사인을 절대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거나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조금 이상한 데서 사용을 했더라 하는 정도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경우라면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을 아는 순간 상대방은 당연히 조심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추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배우자에게 모른 척 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의외로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간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방심하시는 거죠.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간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뜬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시고요. 배우자의 블랙박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카카오톡을 PC와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동해 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PC를 통해서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이제 알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자녀분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이상한 메시지나 사진을 봤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가방이나 차량에서 피임기구가 나온다, 발기부전제 같은 약물이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이후에 배우자를 추궁해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녹음기를 켜두시고요. 방심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나 너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어, 나 증거도 갖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당황해서 의외로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처음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자리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외도를 현장에서 목격한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우연히 길을 가는데 모텔에 주차된 차량을 봤다. 상간녀와 상간남과 내 배우자가 카페나 모텔,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진을 찍으셔야죠. 그런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못 찍었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상간자와 배우자가 방문한 모텔, 카페, 식당 등의 상호와 방문 시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해당 영업장의 사장님한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임의로 영업장에서 CCTV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CCTV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의 보관 기간은 영업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 내외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를 목격했을 때 상간자와 배우자가 내 모습을 못 봤다 하는 경우에는 그날 조용히 사진을 찍어두고 추후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요. 상간자와 배우자가 내 모습을 봤다 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를 켜고 바로 추궁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들킨 경우 당사자들은 매우 당황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당사자의 자백은 부정행위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당사자들이 자백하는 내용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서도 만났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상간자에게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결혼한 거 알고 만났지 라고 말을 해서 유부남, 유부녀 인식에 대한 증거 자료도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외도를 하긴 했고 소송을 통해 복수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 자료가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간 피고로서 소장을 받고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원고는 원고 남편과 의뢰인이 서로 애칭을 부르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하루에 10건 정도 통화한 통화 기록,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아플 때 병원을 방문한 병문안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부정행위가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단순히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고 친한 직장 동료로서 주고받은 내용에 불과하다. 하루 10건 정도 통화한 내역은 그 통화 시간이 굉장히 짧고 통화가 주로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다. 병원 방문안은 회사 동료로서 간 것이고 같이 갔던 다른 회사 동료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법원에서는 단순히 자기야 라고 부른 내용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단순히 연락 횟수가 잦다, 서로 애칭을 사용했다 라는 증거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확보한 이 증거 자료가 법원에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자료인지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제가 이혼, 상간대 소송을 많이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를 추궁하고 배우자와 큰 소리로 다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보다 배우자와 싸우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소송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항상 소송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바로 나서서 배우자를 추궁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으면 그때는 단호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간혹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해가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외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도 상간자 소송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9년간 이혼 변호사로서 느낀 점은 바람과 분류는 정말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를 무시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복수하고 배우자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강력한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 대한 존중과 가정에 대한 존중이 생기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